탈중앙화된 앱이든 이 암호화폐가 만든 생태계든 그 생태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느냐, 실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쓰고자 하느냐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새로 나온 뭐 코인들은 거래 수단으로서 좀 쓸 수 있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암호화폐가 새로운 거가 어떤 기능이 또 나올 수 있나요? 이제 암호화폐 새로운 기능을 이제 얘기하려면은 이제 D앱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D앱이요? 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가요? 네,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양한 서비스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됐다 해서 탈중앙화 앱이라고. 탈중앙화된 앱. 네, 앱인데 탈중앙화 됐다고요? 네, 탈중앙화된 앱이어서 거기에 기록돼 있던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이제 어떠한 중앙기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침해되거나 해킹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 즉 사용자들에 의해서 정말 소유가 되는 거고, 그 사용자들이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그 D앱이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는 뭔가 화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자면, 네네. 최근에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중앙화된 기관이 온전하게 차지하고 그거를 본인들만의 이득을 취하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집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네이버 같은 데는 자기 개인정보 넣으면은 그쵸. 거기서 막 쓰니까 빅데이터로 뭐 자기 서비스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예 데이터의 소유권 자체를 탈중앙화시키자라는 움직임에 암호화폐가 새로 만들어진 토큰이 있고, 그 암호화폐는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본인 유저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떠한 기관에게 제공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은 이제 토큰을 보상으로 받고 충분히 자기가 데이터를 공유한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을 넘어서서 지금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세계의 그런 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는 행동들은, 그리고 그게 이제 디지털라이즈드로 구현될 수 있으면은 모두 다가 이 D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암호화, 시큐리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IT 회사들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해커들 막으려고 뭐 암호 프로그램도 막 깔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과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어떤 차별점이란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결국 비슷하게 나아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해킹할 수 없다, 100%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정말 백에 가깝게 만드는 노력들이 존재하지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앙화된 기관도 만약에 정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해킹이 당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개인의 데이터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맞아요. 보통의 암호화 기술은 키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마스터 키를 받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웬간하면은.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게 블록 단위 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코인 재테크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술 그리고 무슨 뭔가 그런 사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건 좀 흥미롭다. 네, 그래서 이 진짜 사실 암호화폐에서 투자를 뭔가 잘 한다면 아까 말했던 이제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갖는 혹은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갖는 이 시장을 투자하는 방법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방금처럼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각의 분야에서 뭐 데이터든 아니면 파일 저장이든 그런 수많은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암호화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기술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사실 모르면은
진정한 가치를 알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가치 저장이라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더 많이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어떠한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 흥했어. 그것 때문에 뭐 성공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일 저장하는 게 막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 암호화폐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 가지 그게 성공할 거라 해서 내가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냐? 뭐 그게 궁금했었어요. 뭔가 왜냐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말한다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가치 저장에 쓰려고 계속 사고 싶어 한다. 그럼 당연히 그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내가 그걸 미리 사뒀으면은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기술 뭔가 시스템을 가진 어떠한 하나의 파일 저장이든 뭐든 간에 그런 코인에 대해서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걸 샀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그런다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하나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 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홀딩하는 시간을 늘려주느냐 그리고 이거를 갖게 하고 사용하고 싶은 그런 수요를 늘려주느냐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느냐?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홀딩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한 예로 비트코인이 그 예죠. 굉장히 희소해서 얘는 나중에는 얘를 얻으려면은 더 많은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고. 희소한 것 그리고 이제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한 탈중앙화된 앱 위에서 무언가 특혜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특정 암호화폐에 뭐 1만 개를 예를 들어 홀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를 증명하게 되고 이걸 안 판다 라고 이렇게 뭔가 기능을 설정을 해두면 그걸 스테이킹이라 하는데 그럼 나는 이 토큰으로 거래를 할 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런 수수료를 안 발생하게 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스테이킹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은 이자 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 뭐 그렇게 기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실제로 뭔가 비슷한 거잖아요.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혜택 얘기 나왔으니 이제 배당금처럼 주는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의 배당금처럼 돈 주는 거 주기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 특정히 사업이 계속 잘 돼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을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뭐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각종 그런 뭐 이 암호화폐를 갖고 싶게끔 하는 니즈는 계속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는 사실 플랫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가 많이 쓰여지는 상황에 만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게끔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다만 그 방법은 방법은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네네. 여기서의 근데 핵심은 실제로 그 탈중앙화된 앱이든 이 암호화폐가 만든 생태계든 그 생태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느냐 실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자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사람의 사용이 없어지면은 이 암호화폐는 내가 계속 갖고 있고 난 이거 뭐 1,000만 원인데 다음 사람이 2,000만 원에 사줄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살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쓸만한 동인이 있게끔 사용성을 잘 만들어지는 DM만이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토큰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코인들에서 짚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새로 생기는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짚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뭐 우리가 이제 사실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무작정 넣었다가 잃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살짝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이 암호화폐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만 공부해서 파악을 하면은 스타트업이 나중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잘 클 수 있는 알짜배기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뭔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나스닥 시장의 비율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비유와 많이 드는데요. 나스닥이 미국 주식시장 그렇죠. 미국 기술주들 기술주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게 나스닥 시장이라 보면 되는데 네. 과거에 그 IT 버블 한참 있었을 때는 정말 이제 그 나스닥 시장의 차트가 수직 상승을 했다가 네. 꺼졌죠. 이 버블이 꺼지자 급격하게 붕괴를 합니다. 네. 근데 버블이 꺼진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가진 않고 다시 머리를 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전에 그런 고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그런 경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시장이 꿈틀꿈틀하는 시기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아직은 뭔가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구글과 아마존을 내가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정말 이제 몇 배, 뭐 몇십 배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제 업체들 중에서 암호화폐로 보면 수많은 토큰들 중에서 진짜의 옥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방송에서. 그거를 같이 알아가보자입니다. 같이 알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굳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 하고 계시면서. 예. 코인재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질문을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